네, 그래서 이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유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속도가 이제 점점 증가를 하게 되려면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가장 좁은 부분, 요 부분에서 반드시 마하남바 1 음속에 도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음속에 도달해야만 이 확대가 될 때 다시 유동이 엑셀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 부분에서 마하남바 1에 도달하는지 도달하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1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1에 마하남바 1에 즉 음속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유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속도가 다시 엑셀레이션이 되지 못하겠죠. 속도가 다시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음속에 도달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음속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초크가 됐다, 초킹이 됐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의 질량 유량이 덕트를 통과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유동이 진행함에 따라서 요 부분에서 음속 이상으로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최대 속도가 여기서 아무리 압력을 높여주더라도 여기서 음속 이상의 속도는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압력을 높여주면 이제 유동이 생기겠죠. 유동이 생깁니다. 뭐 여기 폭발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유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압력을 만들어주게 되면 유동이 생기는데요. 압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근데 음속 이상으로는 빨라질 수 없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음속까지밖에 못 가요, 여기까지는. 여기선 다시 확대를 해야만 속도가 다시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속도는 여기서 음속이 될 때가 최대 속도가 아니라 최대 질량 유량은 요때 음속이 됐을 때가 최대의 질량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압력을 아무리 높여줘도 음속 이상으로는 못 가니까요. 그럼 여기서의 컨디션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이하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대의 질량 유량이 덕트를 통과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질량 유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전부 에스테리카 붙은 상태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음속에 도달했을 때 최대 유량이 되는 거예요. 최대 질량 유량이 되는 거예요. 음속보다 만약에 작은 속도 작은 속도라면 질량 유량이 더 작을 거잖아요. 근데 음속 이상으로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유체 덩어리들이 상태가. 그래서 이때가 최대 질량 유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테리카 각들을 전부 낫이 붙은 상태로 우리가 바꿔주게 되면, 즉 로제로분의 로 에스테리카가 어떤 값이란 걸, 요 값이란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속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낫이 붙은 상태, 즉 정체값들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 로 에스테리카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V 에스테리카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 에스테리카는 그대로 냅두고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최대 질량 유량을 정체값들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수들을 앞으로 이렇게 빼줘서 정리를 하게 되고 정체값들에 대한 값으로 이렇게 이제 적어줄 수가 있게 돼요. 역시 이제 컴프레시블 플로우에서는 중요한 게 이 작동 유체가 이제 공기일 때가 중요하다고, 대부분 이제 공기일 때 다루는 거니까요. 공기일 때를 즉 K가 1.4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최대 질량 유량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 로제로 대신에 P0를 사용해서 값을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P0가 커지면
정체 압력이 커지면 정체 압력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상태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상태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운동 에너지들이 사라지고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상태가 정체 에너지죠. 그때의 온도, 그때의 P0, P. 그게 이제 P0, T0잖아요. 그래서 P0는 이 질량 유량의 비례를 하게 되고요. 이 목 면적, 그러니까 여기서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질량 유량은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음속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유량이 더 많아지는 방법은 요 면적이 커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면적이 이제 커질 때 비례해서 최대 줄량 유량이 비례해서 커지게 되고요. P0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고 이 정체 압력에는 루터 T0의 반비례해서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요 수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을 내용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먼저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 슬라이드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음속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만약에 비행기가 정지해 있다면, 정지해 있으면서 계속 소음을 낸다면, 뭔가 소음을 낸다면, 그 소음이 전파되는 건 이 동심원을 따라서 이렇게 전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다면, 요건 이제 아음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아음속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뭔가 교란이 전파되는 속도보다 이 비행기가 가는 속도가 더 느린 경우죠. 더 느린 경우. 그래서 요점에서 발생했던 소음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비행기가 여기까지 갈 동안에 그때 소음은 벌써 여기까지 갔어요. 소음이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보다. 비행기는 여기서부터 요 점까지 갔을 때 소음은 벌써 요 원까지 이제 소음이 갔다는 이야기. 근데 움직이면서 계속 소음을 내니까요. 그 소음의 동심원을 같은 시간에 발생했던 그 소음의 동심원을 그리면 요렇게 원도를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죠. 요건 이제 비행기가 음속으로 운전할 경우에요. 음속으로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다면 요 점에서 발생했던 소음이 요 원까지 전부 가는 사방으로 이제 퍼져나가니까요, 소음은. 요까지 이제 퍼져나갔는데 비행기 역시 요 점까지 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 사이에 어느 점에서 발생했던 소음이든지 간에 전부 요 점까지 갔다는 이야기. 어떤 경우에? 비행기가 음속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 만약에 초음속으로 움직인다면 요 점에서 발생했던 소음은 여기까지밖에 안 갔는데요. 소음은 여기까지밖에 안 갔는데 비행기는 벌써 여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낸 소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비행기는 여기까지 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소음을 못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소음을 못 들어요. 만약에 요 앞에 벽이 있다면, 요 앞에 벽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 벽에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소음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경우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좀 아리까리한데요. 못 듣겠죠? 요건 100%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벽에 있는데 여기서 발생했던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잠수함처럼 이제 소나를 이제 발생시켰다고 했을 때 그게 되돌아오는 것보다 더 빨리 가나요? 이 소리보다 더 빨리 가니까 비행기가 이 되돌아오는 걸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9.5절에서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이 충격파 영어로는 이제 샥이라고 우리말로 다른 말로 쇼크 영어로는 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초음속인 경우에는 요 앞에 벽이 있는 걸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벽이 있는 걸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음 속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교란이 생겼던 게 이 벽을 맞고 되돌아오면서 이 유체 덩어리가 압력의 변화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음 속인 경우에는 요 벽을 향해 가면서 점점 속도를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속도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초음속인 경우에는 되돌아서 나오는 덴시티의 변화를 전혀 감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란보다도 이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교란보다도 더 빨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프레셔의 월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유체 덩어리들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프레셔 월이 있다면 그냥 급격하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급격하게 뭔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샥을 나타내는 노멀 샥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음속의 유동이 이렇게 다가오다가 유로 면적이 좁아지게 되면 초음속에 여기 어디선가에서 초음속에 도달하게 되겠죠. 축소 노즐에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잖아요. 암속의 경우에. 암속이 마하남바 0.5니까 암속이잖아요. 암속의 경우에 축소가 되면 유로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유체가 지나가는 면적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초음속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약간 이제 이렇게 넓어지는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초음속으로 이제 디벨롭이 되게 되겠죠. 초음속으로 디벨롭이 되게 됩니다. 초음속으로 디벨롭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앞에 프레셔 월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음속인 경우에 여기 프레셔가 어떤 불규칙한 프레셔가 이제 존재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천천히 변할 거예요. 천천히 변해. 근데 초음속으로 디벨롭을 하는 순간 천천히 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란의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슈퍼소닉에서 계속 또 속도가 유로가 이제 확대되니까요. 더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샥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예. 이렇게 이게 초음속 비행기예요.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면 큰 소리가 들리죠. 비행, 금방 충격파 소리 들으셨어요? 쾅한 소리? 중간에 쾅한 소리 나죠? 소리 들리세요?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 중간에 쾅한 소리가 납니다. 네, 조금 약했고요. 쾅한 소리 들리시죠? 요 동영상이 혹시 보이시나요? 금방 그 동영상은 여기 이제 표시해둔 요 URL을 따라가시면 그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쾅 하는 그 충격파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아주 엄청난 이제 그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금방 제가 에너지의 변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등 엔트로피 과정이란 걸 계속 말씀드렸다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등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예요? 굉장히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리버스블한 반응이죠. 근데
이 충격파는 금방 동영상으로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변화를 빠른 시간 내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게 샥웨이브이기 때문에 이건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엔트로피가 반드시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그림인데요. 앞에 이렇게 이 마크 웨이브 그러니까 이런 웨이브들이 생기고 뒤에 이제 샥들이 이제 생겨나는 그러니까 13,000피트니까 해발 한 4km 정도, 4km 정도에서 이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요게 이제 금방 앞서 보신 이제 아, 노스탑의 이제 T38 탈론 탈론 비행기예요. 비행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마하남바가 이제 1.3 정도까지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비행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샥 웨이브가 생기게 되고요. 암속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유로가 확대되면 프레셔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초음속인 경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프레셔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속도는 계속 커지겠죠. 근데 샥 웨이브를 한방 얻어맞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방 얻어맞고 나면은 다시 암속으로 변해버려요. 초음속이었던 놈이 갑자기 암속으로 변해버려요. 이 급격하게 이 좁은 면을 통해서 급격하게 암속으로 변하게 됩니다. 암속인 경우에는 이렇게 유로가 확대가 되게 되면 압력이 D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압력은 D에서 하류에서 상류로 유체 덩어리를 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벽면 가까이에 있는 유체들은 속도가 느린 유체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세퍼레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샥 웨이브가 생기고 나서는 뒤에 세퍼레이션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뒤에 그 세퍼레이션이 생겨서 막 구름같이 이렇게 비행기 뒤에 생겼던 모양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요. 그래서 샥이 생겼어 그런 거예요. 샥이 생기고 나서 이런 세퍼레이션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구름 모양 같은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수학적으로 이제 샥을 또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재미는 별로 없지만 아무튼 필요한 과정입니다.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충격파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등 엔트로피 과정일 수가 없어요. 엔트로피가 반드시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DS가 양수인 과정, 양수인 그런 과정이에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열이기 때문에 다른 열을 가해주지는 않지만 엔트로피는 반드시 증가하는 쪽으로 엔트로피는 변화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이 샥이 여기서 생겼다면 샥 주변에 아주 작은 컨트롤 볼륨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가는 유동 상태를 아래 첨자를 전부 1을 붙이고요. 물성치들을 1을 붙이고 이 컨트롤 볼륨을 빠져나오는 상태를 아래 첨자를 2를 붙이게 됩니다.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density 곱하기 velocity 곱하기 면적. 이게 이제 서로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서로 같게 됩니다. 여기 아주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직 충격파의 경우에는 이 면적이 변할 리가 없기 때문에 A1하고 A2는 이제 같게 되는 거죠. 같게 되고 이상기체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등응 엔트로피 과정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로 대신에 이렇게 템퍼리처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 로 대신에 RT분의 P라는 값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마하남바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에 루트 KRT를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루트 KRT를 곱해주면은 이 V1은 마한함바가 되고요. 나머지 항들은 이제 정리가 돼서 루트 T분의 P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마한함바하고 이 마한함바 사이에 어떤 릴레이션이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초음속 상태일 때만 이 샥을 맞게 되는데요. 이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 마흔함바가 1보다 작게 되면은 충격을 받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변하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란의 속도보다 이제 유체 덩어리들이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교란이 다시 되돌아오는 걸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샥이라는 상태로 갑자기 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흔함바가 서브스크립트 1이 붙은 상태는 마흔함바가 틀림없이 1보다 큰 상태에서만 이런 급격한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걸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마흔함바가 2가 됐을 때 샥을 맞고 나서 아음속으로 변하게 되는 그 그때 상태하고 마흔함바가 3일 때 변하는 상태하고 같은 상태일 리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상태일 리는 없는데 아니면 아예 둘 사이에 관계가 없든지 마흔함바가 2였을 때 마흔함바가 0.5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마흔함바가 3일 때 마흔함바가 0.5로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이제 관계가 없다든지 아니면 마흔함바가 2일 때는 딱 얼마라는 상태로 떨어진다든지 마흔함바가 10일 때는 얼마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흔함바 1하고 2 사이의 릴레이션을 한번 구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좌변에도 마흔함바가 뭐 적절한 아주 간단한 수학적인 처리를 하면 이렇게 마흔함바 1이 등장을 하고요. 마흔함바 2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T1분의 T2 그리고 P1분의 P2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만약에 마하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면 요 방정식이 마흔함바 1과 마흔함바 2 사이의 펑션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아니면 두 개가 관계가 없다는 식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흔히 계속 이제 보던 방정식들이죠. 요거는 이제 질량 보존을 나타내는 연속 방정식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볼 게 뻔하죠. 운동량 보존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하고 요 상태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요. 우변이 나타내는 건 뭐라고 그랬죠? 네트 폴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트 폴스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는 전부 1이고 요 상태는 2니까 2라고 뭐 아까처럼 DA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A1, A2, 뭐 P1, P2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식은 간단하게 이제 그냥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뭐 정리하는 것도 아니죠. A1하고 A2가 일단 같으니까요. 그 소거하고 V2가 이제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제곱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서브스크립트가 같은 한 길이 정리를 하게 되면 그냥 요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요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압력하고 운동량하고 이제 이렇게 합으로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요식에서 이 P는 로 곱하기 R 곱하기 T라는 이상기체에 대한 상태 관계식을 방정식이라기보다는 저는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해서 관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태 관계식과 그리고 마하남바의 정의인 음속분의 속도라는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속도 값에다가 이 루트 KRT 곱하기 마하남바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로 대신에 요 RT분의 P라는 값을 대입을 하게 되겠죠.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국 뭘 구하기를 원했냐면은 요 식이 이제 아까하고 이제 전략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요 운동량 아니 질량 보존식에서 요 나온 요 식에서 잠깐 되돌아가 볼게요. 이 질량 보존식에서 나온 요 식에서 이 값 대신에 이걸 대입하고 음속 이성식에서부터요. 그리고 요 값 대신 속도분의 속도 변화율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똑같은 전략으로 P1분의 P2를 마한 바에 대한 펑션으로 대입을 하고 T1분의 T2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한 바에 대한 식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마한 바 1과 마한 바 2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란 전략이에요. 똑같아요. 질량 보존식에서부터 얻은 식에다가 운동량 보존식에서부터 얻은 식을 요 식이죠. 결국 P1분의 P2를 구했잖아요. P1분의 P2가 마한 바 1분의 마한 바 2로 표현이 되잖아요. 요 식을 대입하고 아까는 이제 그 음속의 정의, 음속의 데피니션으로부터 로분의 D로 값을 대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 보존식으로부터 에너지 컨저베이션 이퀘이션으로부터 나머지가 T1분의 T2 값을 대입을 하게 되는 그 전략이에요. 똑같은 전략이에요. 요 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요 식에서부터 필요 없는 값들, 필요 없다기보다는 P1분의 P2 값은 요 값을 사용하고 뭐 뒤에서 보면 나오죠. T1분의 T2 대신에는 요 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 중간에 있던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는 않은 수학입니다. 이게 퍼소기케이션 푸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냥 양변에 적절한 처리만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P1분의 P2를 이 복잡한 식으로부터 얻은 마한함바 1과 마한함바 2 사이의 관계식을 대입을 하게 되고요. 자, 에너지 보존식 봅시다. 요 면에서의 값들은 전부 서브스크립트 1이 붙어 있는 값들이니까요. M-에다가 이게 M-이죠. M-에다가 단위 질량당 갖고 있는 에너지 양들을 이렇게 단위 질량당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요것만 보면 쉽게 이해되죠. 여기에다가 질량만 곱하면 운동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위 질량당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M-이에요. M-.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질량이고 거기에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곱해주는 거니까 단위 시간당 에너지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 질량당 들어오는 에너지랑 단위 시간당 나가는 에너지가 같아야 되겠죠. 왜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는 열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갖고 있는 에너지랑 나갈 때 갖고 있는 에너지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당연합니다. 이게 에너지 컨저베이션 이퀘이션이에요. 들어온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가 똑같다. 어떤 경우에? 들어온 열량이 없을 때. 들어온 열량이 없고 해준 일이 없을 때. 똑같다는 게 에너지 보존식이잖아요.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게 요거고요. 요 식을 보면 아무것도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M-에다가 단위 질량당 에너지 들어오는 놈, 나가는 M-에다가 단위 질량당 에너지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역시 요 식을 요 값이나 요 값은 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식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질량 보존식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질량 보존식에서부터 요 값이랑 요 값이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양변에 똑같이 요 값을 나눠주게 되면 요 값은 없어지게 됩니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로 안에 있는 두 값이 서로 같아져야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엔탈피는 엔탈피끼리 뭐고요? 엔탈피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왜? 들어온 열량이 없고 해준 일이 없으니까 똑같다는 이야기. 그럼 요 H는 아주 쉽게 CP 곱하기 델타 T로 표현할 수 있죠. 엔탈피는 이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잖아요. 절대 온도 만약에 이상기체가 기체 상태를 절대 온도까지 0까지 유지를 할 수 있다면 기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실제 유체들은 절대 유지할 수 없죠. 헬륨이 가장 낮은 온도까지
기체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게 절대온도 4도입니다. 그 4도 이하가 되면은 액체 상태로 됐다가 다시 고체 상태로 변하게 돼요. 그 위에 바로 위에 있는 게 수소인데 수소는 절대온도 20도까지는 기체 상태를 유지를 해요. 근데 20도보다 절대온도 20도보다 낮은 온도가 되게 되면은 액체 상태로 변했다가 역시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CP 곱하기 T라는 값은 사실은 기체 상태일 때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가 적용될 수 있을 때만 적용되는 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요 엔탈피의 차이는 간단하게 CP 곱하기 델타 T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속도들은 뭐 우리가 요 정도까지 오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속도는 전부 마한함바로 표현할 수 있죠. 속도는 마한함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마한함바로 이제 표현하고 뭔가 또 온도가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적절히 T1분의 T2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여기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이제 CP를 나눠주고 다시 아래 첨체가 같은 놈들끼리 이렇게 모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CP는 비열 차이 CP는 정합 비열이죠. 이 CP를 K하고 R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K하고 R로서. K는 CP하고 CV의 차이고요. B고 R은 CP하고 CV 사이의 B이기 때문에 CP도 이렇게 K와 R로서 표현할 수 있고요. CV도 마찬가지로 K와 R로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는 CP-CV고요. 그리고 R은 CP 빼기 CV이기 때문에 뭐 간단한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CV를 양식에서 소개를 해주면 되겠죠. 소개해주면 K와 R의 펑션으로 CP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CP 대신에 요 값을 대입해 주게 되면 그냥 요 식이 됩니다. 뭐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한한 바가 루트 KRT분의 V이기 때문에 요 관계를 이용해서 요 식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요 V 대신에 마한한 바 곱하기 루트 KRT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이 V1 대신에는 마한함바 1 곱하기 루트 KRT1을 해주면 될 거고요. 여기 V2 대신에는 마한함바 2 곱하기 루트 KRT2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얻은 식이 요 식입니다. 요 식.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던 T1분의 T2 값을 드디어 마한함바 1과 마한함바 2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식을 얻는 순간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마한함바 1하고 마한함바 2 사이에 관계가 있구나. 무관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요 순간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여기 T1분의 T2에 대입을 하게 되고요. 운동량 보존식으로부터 얻은 이 간단한 식 P1분의 P2를 요 값을 여기 P1분의 P2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마한함바 1과 마한함바 2 사이에 아주 복잡한 이 값을 여기 M2라고 되어 있는 건 A가 빠뜨렸나요? MA2입니다. 마한함바 2예요. 요건 MA1, 마한함바 1입니다. 그래서 마한함바 2하고 마한함바 2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마한함바 1이 이런 샥을 만났을 때 초음속인 상태에서 마한함바 1이라는 상태가 왔을 때 반드시 어떤 특정한 마한함바 2로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냥 아음 속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속도를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알 수 있는 값으로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 식이 바로 요 식입니다. 요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식으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 요 식이 됩니다.
왜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리냐면 얘들은 전부 서브스크립트가 아래 첨자가 2가 붙어 있어요. 얘들은 1이 붙어 있어요. 우리 이런 비슷한 그 수학적인 처리를 베르누이 방정식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번 상태에서의 에너지하고 2번 상태에서의 에너지가 같다. 그래서 이걸 콘스탄트로 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요거 같으니까요. 요걸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주게 되면 요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제 마넘버들은 전부 제곱이 이렇게 붙어 있는 식이 됩니다. 마넘버 제곱이 붙어 있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제곱이 이렇게 붙어 있는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식의 형태를 보시면 양변의 형태를 보시면 똑같죠?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아래 첨자가 1이냐 2냐만 다르죠. 즉 무슨 이야기냐? 마넘버 1하고 마넘버 2하고 똑같으면 등식이 그냥 자동으로 성립해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 유동이 어떤 경우를 나타내요? 샥을 만나지 않았을 경우를 나타냅니다. 만나지 않았을 때는 요 상태나 요 상태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트리비얼 솔루션이죠.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솔루션입니다. 샥을 만나지 않았을 경우. 샥을 만나게 될 경우가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초음 속인 유체가 갑자기 아웅 속으로 떨어지는 그 상태가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넘버 1하고 2가 같은 상태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샥을 만나지 않은 경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던 그 전략대로 요 한 변을 C라고 놓고 정리를 하면 마넘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요 식 자체를 보면은 MA2의 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요 값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요 사성은 뭐가 사성이 돼요? 요걸 제곱한 게 사성이 되잖아요. 그게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을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근의 공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MA2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애널리틱하게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MA2를 C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C는 뭐가 C예요? 요 전체 값이 C잖아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 MA2의 제곱에 대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하든 어떻게든 이제 구한 다음에 그 C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뭐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중간 과정이 굉장히 많이 생략됐습니다. 복잡하지만 어렵지는 않은 과정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MA2 제곱에 대해서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그냥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MA2의 제곱은 얼마인지를 구해요. 거기에 그럼 이제 C에 대해서 막 표현이 되겠죠. C하고 그다음에 C하고 K에 대해서 막 표현이 되겠죠. 그럼 그 C 대신에 그냥 요 값을 대입을 해요. 그다음에 짝 정리를 합니다. 깔끔하게. 그럼 요 값을 딱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려운 수학은 아니에요. 뭐 르장드르 펑션 뭐 이런 거 우리가 우넬리틱하게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근의 공식 사용해서 MA2의 제곱을 구하고 C 대신에 요 값을 대입해서 정리한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넘버 1과 2 사이의 릴레이션을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마넘버 1의 제곱과 마넘버 2의 제곱에 대해서 쉬운 관계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넘버 1은 이 상태죠. 아음속일 때는 이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음속일 때는 이 샥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만나지 않고 그냥 천천히 변해요. 속도가 점점 줄어들든지 이렇게 천천히 변합니다. 근데 이 초음속인 경우에는 천천히 변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계속 궁금했던 게 뭐냐면 초음속 상태, 1번 상태가 초음속 상태일 때가 궁금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MA1이 즉 샥을 만나기 전의 상태가 아음속일 때는 전혀 표시조차 하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요 1보다 작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아요. 마하남바가 1보다 큰 부분만 궁금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너무 아름다운 모양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쁜 모양의 곡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하남바가 2일 때는 음속의 2배가 되는 이 유체 덩어리들은 샥을 만나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0.3 정도, 0.3333이지. 33 정도의 마하남바를 가지게 돼요. 음속의 3분의 1로 떨어져요. 요 K 대신에 1.4 대입하고 마하남바 대신에 2 대입하면 0.3333이 나와요. 물론 루트를 취했을 때 3333이 나와. 대략 그 정도 돼 보이죠? 그 정도 되면. 반면에 마하남바가 4일 때는 더 작은 값을 가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요때 초음속인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떠냐면은 샥을 더 크게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로축에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이 마하남바 1이 크면 클수록 마하남바 2는 더 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샥을 만나고 나서는 가초음속이 넘었을 때 1 근처일 때는 1에서부터 얼마 멀지 않아요. 0.8 정도의 값을 가져요. 음속의 0.8배 정도의 속도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근데 마하남바 10일 때는 0.1밖에 안 돼요. 샥을 만나고 나면은. 더 크게 떨어진다는 이야기. 그렇죠? 더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서서 살펴봤지만 어떤 가정을 했냐면은 단열이라는 가정을 했잖아요. 단열 과정이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T01이랑 T02랑 이제 같은 값을 갖게 되고요. 이 샥을 만나기 전하고 만나고 나서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엄청나게 작아지죠. 속도가 엄청나게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압력은 어떻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엄청나게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압력은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다는 걸. 이때가 이제 마하남바 1이니까요. 요 그래프 상에서는 여기까지밖에 그릴 수 없어요. 0.23 정도까지. 여기까지밖에 그릴 수 없어요. 엄청나게 커져요, 이렇게. 그리고 온도도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 운동 에너지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들이 다 커지는 거예요. 다른 에너지. 압력 에너지도 커지고, 그리고 이런 엔탈피도 이제 커지고 다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속도 에너지는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확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략 이해되시죠? 대략 이해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엔트로피는 등엔트로피 가정이 절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이 샥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등엔트로피 과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T1분의 T2, P1분의 P2에 따라서 P1분의 P2, T1분의 T2, P1분의 P2에 따라서 이렇게 엔탈피는 반드시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격파를 지나면서 에너지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정체압 자체는 커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초음속 노즐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회사에 가면 이제 하실 일이
이런 초음속 노즐을 설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 노즐은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좁아지는 부분은 훨씬 더 급격히 좁아지고요. 확대되는 부분은 앞에서 그림에서도 우리가 봤죠, 사실은. 음. 축소될 때 훨씬 더 급격하게 축소가 되고요. 확대될 때는 급격히 이렇게 확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울기 자체가 이쪽이 훨씬 급하죠. 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때 스로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초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일단 중요해요. 여기서 음속에 도달하느냐 도달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요 점이 이제 음속에 도달하는 점을 나타내요. 음속에 도달하고 나서도 음속에 도달하고 나서도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유동들이 달라지는 유동들이 나타나는데요. 음속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요 점에서 음속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다시 속도는 노즐이 확대됨에 따라서 속도는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어떨 때 노즐이 확대됨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때 음속에 도달했을 때, 즉 초킹이 됐을 초킹이 됐을 때 확대되면서 속도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압력을 나타내는 곡선인데요. 압력을 나타내는 이렇게 하류로 가면서 압력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점에서 가장 좁은 점에서 슈퍼소닉에 도달했다면 이렇게 다른 경로를 보이게 되고요. 슈퍼소닉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다시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은 다시 확대되면서 압력은 다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쪽에서의 압력을 바깥쪽에서의 대기에서의 압력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압력 차가 있어서 이렇게 유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쪽에서의 압력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연소량을 더 높여서 이쪽에서의 압력을 더 높여주는 게 이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태워서 더 많이 이제 연료,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추진체에 사용하는 연료는 우리가 달나라에 우리 사람들을 보낼 때 사용했던 연료는 액화수소예요. 액화수소를 태워서 달나라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수소를 더 많이 산소도 같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산소와 수소를 더 많이 집어넣어서 이쪽에서의 압력을 더 높여야 돼요. 압력을 더 높이면 유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죠. 즉 요점에서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고요. 음속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요. 음속까지밖에 못 가는, 축소될 때는 음속까지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다시 확대가 돼야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서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는 압력은 어떻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압력은 점점 더 낮아지는 걸 의미해요. 자, 앞에 그림을 다시 이제 우리 상기해 봅시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 압력은 점점 더 느려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초킹이 생기지 않는다면, 음속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커지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겠죠. 압력은 줄어들다가 다시 압력은 커지겠죠. 그렇죠. 초킹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점점 줄어들기를 원한다면 여기서의 압력을 높여줘야 돼요. 여기서의 압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높여줘서 이 상태까지 초킹이 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유량을 나타내는 곡선인데요. 이 압력을 점점 높여줌에 따라서
이쪽의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P0를 높여주는 거죠. 이 여기서 이 압력을 높여주는 거죠. P 에스테리카는 여기 초킹이 됐을 때 이야기고요. PB는 요쪽에서의 압력이에요. 요 바깥쪽에서의 압력. 바깥쪽 아예 대기 쪽에서의 압력입니다. 아예 대기 쪽에서의 압력이고 여기 나가는 쪽 압력이 PE가 돼요. PE.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 PE하고 PB가 똑같기를 원해요. H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요 이상 센 압력.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PB가 더 낮은 압력이라면 PB가 더 낮은 압력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P0를 더 높여줬다는 이야기예요. P0를 압력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 이 PB를 더 낮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깥쪽에 대기에 있는 압력을 어떻게 더 낮춰줘요? 이건 낮출 수가 없는 이야기니까 P0를 더 높여주면 압력 차이가 이렇게 더 생기게 돼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노즐 밖에서 이렇게 더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게. 근데 이 노즐 밖에서 빨라지게 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아시죠? 빨라지게 되는 건 의미 없어요. 왜? 여기서 나가는 속도의 그 반동력, 운동량의 우리 구슬치기 할 때처럼 운동량이 이제 이쪽으로 주게 되면은 이 비행기는 이제 이쪽으로 운동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PE하고 똑같게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더 이 P0를 더 높여줘서 PB가 이렇게 I처럼 더 낮게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건 아마 여러분들의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P0가 이제 분모에 있어요. P0. 그리고 이 대기 압력이 이제 PB가 일정한 값이 분자에 있고요. 분자에 있어요. 그래서 P0를 크게 해준다는 이야기는 왼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연소를 시켜서 여기서의 압력을 더 높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요 이하에서는 C부터는 질량 유량이 똑같아요. C가 되는 순간 C가 되도록 P0를 높여준 순간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음속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음속에 도달. 음속에 도달은 했지만 PB가 충분히 낮지 않아요. 근데 PB는 우리가 낮출 수 있는 값이 아니니까요. P0가 충분히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P0가 충분히 높지 않으니까 더 그래프에서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암속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요 압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 PB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P0를 높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PB는 낮출 수가 없잖아요. 대기 압력인데 우리가 어떻게 낮춰? 수소를 더 많이 태워서 P0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P0를 높여서 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요쪽으로 가게 만드는 게 요 아래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